사랑을 쭉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대를 부분 대상, 내 욕구 충족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상대방이 욕구 충족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욕구 충족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서 이런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정신적인 요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랑을 쭉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방을 전체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 대상으로만 바라봐요. 부분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이냐, 내 욕구를 좌절시켜주는 대상이냐, 내 욕구 충족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전체로 놓고 보고 전체 대상으로 여러 가지 면들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되는데, 이런 애착 손상이 크신 분들, 이런 애정 결핍이 크신 분들은 그런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대를 부분 대상, 내 욕구 충족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상대방이 욕구 충족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욕구 충족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서 이런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잘해줄 때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실망을 해주면 잘해준 것도 다 부정해버리고 나쁜 사람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식의 파행적인 인간관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짚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짚기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치나 짐작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겨짚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넘겨짚기를 많이 할까요? 긍정적으로 넘겨짚기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더 크게 보고 기회를 더 작게 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더욱더 더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싫어서 전화를 피한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지금 헛기침을 하는데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지금 헛기침 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정신적인 요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지금 30대인데도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성인이라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는 사람. 단지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뒤늦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랑 결혼한 것도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결정의 순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하고 난 뒤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래서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결혼을 정말 좋은 결혼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평생 함께 갈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툼이죠.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갈등은 친밀해지기 위한,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가까운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사이는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싸우지 않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구나.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거나, 혹은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는, 혹은 상대방한테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평생 갈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갈등을 대화로 푼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나는 사실 이런 기대나 욕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내 자신이 바라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또 상대방도 상대방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서로 균형들을 맞춰나가는 양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사실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인간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시는 분들, 침묵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뭐 연애 때는 뭔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과묵한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면 정말 이건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뒤에 감추어진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부모님 혹은 집안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저는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참고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좀 더 그런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안정애착인 분들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부모님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우리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굉장히 불화 상태를 겪고 있고 굉장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집안이나 부모님의 모습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큰 문제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안정 애착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없이 정서적인 이제 금수저죠. 본인의 노력 없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안정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런 정서적 흑수저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성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성인의 이제 애착 유형을 보면 성인의 한 절반은 불안정 애착이고 절반은 안정 애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정애착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줄곧 안정애착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서 25%는 어릴 때는 불안정애착이었어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헤아림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불안정애착이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안정애착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만 보고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었을까요? 성인이 되면서? 이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던 그리고 내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줬던 누군가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뭐 성직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노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어릴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고 세상을 굉장히 비관했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런 독서도 하고 치유적인 글쓰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치유나 자기 회복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획득된 안정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그냥 집안 부모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또 뭐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사람들 속에 자라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또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만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요소들, 좋은 친구들 얼만큼 있느냐도 좀 굉장히 좀 봐야 되고요. 어떤 사회적 환경들을 스스로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해 왔느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좀 세 가지 바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친밀함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발 자전거를 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바퀴 중에서 열정이라는 바퀴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열정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열정의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뭐 짧게 가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간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바퀴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점점 작아지고 균형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바퀴는 두 바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책임감이고 또 하나가 이제 친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감과 친밀함을 잘 발전시켜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사랑을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열정에서 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좀 우정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좀 더 사랑이 깊어 가시는 분들은 친밀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점점 우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깊어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거예요. 서로 다정하고 상호적으로 친밀함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예전만큼의 큰 관심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늘 이렇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좀 호기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좀 더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활동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공동의 취미 활동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서 아론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자기 확장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커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의 본질에 가까운데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나와 너와 우리가 있는데 뭐가 커질까요? 우리만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나도 커지고 너도 커지고 우리도 커지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의 어떤 미래나 꿈이나 행복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꼭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 요즘 좋아하는 건 뭐야? 5년 뒤에 은퇴를 한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랄지 상대방의 미래, 꿈, 어떤 행복, 취향,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미래나 꿈과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어떤 지지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면서 내가 상대방의 행복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또 기꺼이 돕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서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 상호 확장적인 관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친구 관계랄지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랄지 배우자의 관계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꿈이나 희망이나 뭐 목표나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섭섭함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섭섭함 2개, 3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합쳐져서 섭섭함이 실망감이 되고 실망감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혐오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관계를 끊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섭섭함이 있을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부 상담을 해봤는데 부부 상담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해. 비싼 돈 시간을 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말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말리죠. 그리고 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불만을 저는 상대방에게 좌절된 욕구로 제가 전환시켜드리는 게 저의 번역해드리는 게
통역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제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욕구는 뭐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들어주길 바라는 욕구죠.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다고 하죠. 또 이분은 또 어떤 불만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도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한 거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 욕구죠. 그러면 상대방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제는 상대방한테 서로 원하는 욕구를 얘기하게끔 해요. 그러면 10커플 중에 9커플은 얘기를 못해요. 그럼 제가 그 말이 어렵나 싶어서 종이에 적어드려요. 대화처럼. 그 대화체에 적힌 종이를 가지고 서로 읽어보라고 해도 못 읽는 커플이 7커플, 8커플입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대방한테 진지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가져나가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방한테 차분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얘기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얘기를 끊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